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2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2번째, 그러니까 22번. 122번째는 뭐야? 22번째? 뭐 22번째나 22번째. 22번째나 나 지금 지난주에 국어 선생님 발음을 틀리셨네요. 아니 오프닝부터. 지금 읽으면서도 뭔가 잘못됐는데 뭐지 하면서 읽었거든요. 122번째입니다. 그렇죠. 아,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아 22번째라고 써니까 그래서 그대로 지금, 읽었구나. 읽으면서 뭐지 이렇게 하면서 홍 작가가 읽었어요. 오늘 그 녹음 시간에 듣고 말이야 정식 직원 되더니 아닙니다. 정식 감각을 까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3등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네. 하하. 네, 손흥민 선수가 최다골 개인 리그 최다골 14골을 넣었는데 네. 참 어처구니 없는 후폭풍이 그렇죠. 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했을 것 같은데 좀 그 여러 가지로 골 넣었는데 좀 얘기를 해보고 네. 또 어제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이 정말 잘 싸웠는데 너무나 아쉽게 네. 올림픽 티켓을 잡지 못해서 잡았다가 다 잡았다가 네. 아쉬웠습니다. 또 K리그는 또 두 경기씩 열렸고요. 이런 네.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네. 자, 토토 결과부터 확인해 볼까요? 신나는 시간.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네, 친절한 혜민님이 주시은 아나운서 그래도 아직 5경기 남아 있어요라고 했는데 샤방가이님 주영민, 하성룡, 박진영 4경기 적중, 주시은 2경기 적중. 주바페님 예전의 폼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12경기가 열렸죠. 12경기는 아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 경기를 맞춘 거죠. 네, 주말 경기죠. 주말 경기는 사실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다르게 가본다고 그러니까요. 다르게 갔다가 계속 정말 삐딱선을 탔거든요. 네, 그때. 계속 다르게 가버렸네요. 역시 대세는 따라야 되는가 봅니다. 또 이렇게 해서 맞으면 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에이. 너무 한 방을 노리지 마시고 네, 순리대로 이번 주 잘 찍어주시면 맞춰야지. 되겠습니다. 네, 댓글 가겠습니다. 혼자 직관러님이 역시 주바페님의 명쾌한 태릉 해설 귀에 쏙쏙 박히네요. 이참에 매주 주바페 1분 국어교실 어떤가요? 매주 말 8시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축덕숙덕이랑 매칭돼서 혼자 웃고 있어요. 주바페의 전반 1분 만에 22번째 아이, 22번째입니다. 헛발질이 한번 나왔고요. 네. 국어교실은 없던 걸로. 아니 국어 교실 나 좀 이따가 안 그래도 부탁할 거예요. 한번 같이 네? 해보죠. 있다고요? 사전에 약속이 안 된 사전에 건데. 약속이 안 됐다고요? 과연 오늘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강림을 하실 것인지. 교실 못 올릴 것 같은데. 바로 폐강. 네, 바로 폐강. 이거 의견이 중요한 거여서 괜찮습니다. 네. 태우 아빠님, 뽕 PD 너무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뽕 PD의 연애 얘기가 많이 줄어서 아쉬운데 소식도 전해주세요. 되게 초반부터 들으셨던 분인가 봐요. 그러게 하니 이게 왜 궁금하지? 잘 지내고 있죠? 이미 각서 쓰면서 이야기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각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죠. 뉴월드가 열린 거죠. 앞으로 녹음 시간 지켜주시고요. 다음이요. 네. 동네형 원투님, NBA에선 물병도 게토레이를 써야 해서 타 음료를 게토레이 병에 넣어서 먹는데요. 심지어 물도 넣어서 먹는데요. 맞습니다. 네. 문경원님, 승률 추갈못 킥킥. 나인가? 동시에 여러 명 이제 찔리면 본인인 거죠. 난가 본데. 다음입니다. 쿵스쿵스님, 일류첸코 잘해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죠. 네. 전북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입니다. 든든하죠. 네. 그리고 우리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 다시 듣다 보니 일류첸코의 로맨스가 너무 좋네요. 이번 경기처럼 한국 표현으로 친정팀이라 부르는 전 소속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 일류첸코처럼 진정해달라는 손동작을 보이거나 두 손을 머리 위로 드는 모습을 보이며 셀러브레이션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셀러브레이션 혹은 문화의 시초는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적으면서 피오렌티나와 AS 로마에서 활약했던 바티스투타도 생각나네요. 로마 소속으로 전 소속팀인 피오렌티나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 흘린 눈물. 다음 방송은 이정찬 기자님일 테니 썰과 같은 질문 쪽에서 빛을 내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도 달달했다. 뭐 달달한 이야기 이어주셔야죠, 이정찬 기자.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전 표기와 관련해서 골 세리머니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하고 세레모니 이렇게 같이 쓰는 거요? 아니 기본 세리머니가 원래 외국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네. 셀레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한다면 꼭 표준어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써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많아요. 있죠. 네. 네,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그렇게다가 또 그렇게 지금 이정찬 기자 정착해서- 계속 헤더 밀고 있거든요. 헤더. 네. 아 헤더. 근데 헤더는 이제 조금씩 네, 근데 좀 바뀌고 바뀌고 있는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아, 그러니까 헤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딩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헤딩 슛이 되면 혹은 헤딩 골이 되면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골 세리머니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머니는 절차와 형식이 있어야 세리머니라고 의식이죠. 의식.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절차와 형식. 근데 우리의 골을 기뻐하는 동작에는 절차와 형식이 있지는 않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골 셀러브레이션이고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그 득점 뒤풀이 혹은 골 뒤풀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직은 지금도 월급과 하려고 그냥 네, 하는 것 같고. 와닿지는 않죠. 뒤풀이는 어디 가야죠. 네. 네, 마시고. 골 뒤풀이는 경기 끝나고 그렇죠. 따로 모여서 하는 거죠. 네, 뒤풀이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그래서 조금 어떻게 써야 되나 늘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냥 기쁨을 나눴다거나 뭐 어떤 동작을 그냥 차라리 묘사를 예전에 하거나. 한번 그렇게 대한체육회에서 전 정말 그런 논의가 지금 이정찬 기자가 말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센터링이라고 했는데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안 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확 한순간에 뜯어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없어요, 생각하는데 맞아요. 자꾸 뜯어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예전에 어디죠? 어느 올림픽 앞두고 리우 올림픽인가요? 앞두고 한번 우리도 화이팅하지 말자. 화이팅하지 말고 으라차로 하다가 뭐 뭐 그런 으라차로 얘기 하고 그러니까 화이팅 하잖아요. 근데 화이팅도 네. 사실 없는 영어예요. 그쵸, 그렇죠. 없죠. 예, 외국 사람한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뭐야?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정해주면 따라하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 세리머니도 그냥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아직은 콩글리시로 우리 사실 문화의 세리머니라는 하나로 말이 처음 나온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2년 월드컵이었다고 저도요. 생각을 해요. 네, 안정환 선수의 저는 반지 반지 세리머니가 세리머니부터 제일 해서 컸던 그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세리머니 관련 그랬던 거. 세리머니만 보여주는 리포트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리머니가 굉장히 좀 대중적인 언어가 됐죠. 그럼 그 전에는 뭐라 썼는지 혹시 알수 그런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골 우리 넣었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209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 축구를 접하기가 어려웠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독특한 세리머니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좋으면 그냥 만세 부르고 그렇죠. 아. 뛰어다니는 거 정도였기 때문에 어떤 골을 넣은 다음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2002년을 계기로 이제 2002년 세리머니라는 계기죠. 말이 그 당시 이제 뭐 이게 확인하고 누가 처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그때부터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언론에서는 골 세리머니라는 표현을 한대요. 실제로. 이거 그래서 되게 그 뭐 일본에서 왔을 수도 있겠네요. 일본에서 왔을 일본식 가능성도 영어가. 있죠. 음. 근데 여튼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 축구는 골을 넣은 기쁨을 막 분출하기에 바빴지 어떤 정해놓은 동작을 하기에는 사실 그런 여유가 있지 않았죠. 그 해외에서 월드컵에서 특히 상대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박창선 선수의 기도. 첫 골 그다음에 그 무릎 꿇고 막 네. 손을 모아서 이렇게 흔드는 최영수 장면. 선수의 간판 올라갔다 떨어지는 뭐 거, 그런 뭐 이런 장면들 이 기억에 남기는 하지만 사실 뭔가 정해진 동작 그리고 미리 생각한 동작을 이렇게 멋지게 팬을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 2002년이 처음 아니었나. 이천수 오노 세리머니도 좀 생각이 나고요. 굉장히 그렇죠. 뭐 유명하죠. 그리고 뭐 그 뒤로는 조금씩 생겼죠. 2006년에 뭐 이천수 선수가 그 Y자 Y자. 세레모니를 하기도 그러니까 이너 셔츠를 보여주는 세레모니를 하기도 했었고 2010년에는 그리스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또 풍차 세레모니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혹은 어떤 특정 선수가 골을 자주 넣거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야 사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흥민 정도 돼야 이렇게 찰칵찰칵거리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초창기에 골 세레모니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올 시즌에는 작심하고 하는 거거든요. 황의조 선수가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어퍼컷 세레모니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까먹 여러 가지의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라 오늘 안 그래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뒤끝이 있으셔.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피곤한 번째 스타일이죠. 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고 있는
넘어가질 않아. 지고 다음 있는 코너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건지 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세리머니로 끝날 수 있어요 오늘 얘기. 자, 지금 마음을 세리머니 준비하고 특집. 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끝낼게요 대충. 결국에는 이기고 있는 그러니까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골 세레모니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지금 보르도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빨리 않다 경기 보니까 흐름을 다시 또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일단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돌아갈게요. 이제 시작이죠. 네,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목차로 왔어. 네. 아, 이 시초가 어딘지는 사실 뭐 저도 뭐 좀 찾아보긴 했지만 찾아보기는 어렵죠. 어렵고 네. 근데 진짜로 이 지금 다비드리님이 적으신 바티스투타의 이 골 당시 이 눈물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바티스투타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때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라운드의 로맨티시스트라는 별명이 또 약간 외모도 그렇죠. 로맨틱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길고. 네. 그러니까 바티스투타는 피오렌티나에서 정말 피어났죠. 피어났죠. 그리고 그러고 피오렌티나에서 꽃을 피워서 AS 로마에서 전성기를. 그러니까 이 팀이 강등이 돼요. 피오렌티나가. 근데 그래서 바티스투타에 대한 사실 이적 제한, 영입 제한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바티스투타가 피오렌티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이 팀을 승격을 다시 시켜요. 그래서 많은 귀감이 됐죠. 많은 팬들한테. 그리고 돈에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또 한 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다시 팀을 승격시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피오렌티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피오렌티나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아무튼 떠나게 되는데 여러 팀을 갈 수 있었대요. 근데 로마를 갔던 이유는 다른 팀은 내가 안 가도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에서 사실 좀 영입 제한이 왔었고 AS 로마는 이 팀은 내가 가서 우승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때 우리하고 한 팀 함께 맞붙었던 또띠가 주장으로 있었던 AS 로마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우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친정팀 방문을 하는데 이 경기 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왔을 때부터 팬들 홈 원정 팬들이 다 바티스투타를 응원을 합니다. 그러고서 실제로 결승골이죠. 어마어마한 중거리 슛 결승골을 넣은 다음에 어떤 동작도 하지 않고 이제 그 AS 로마 선수들이 다 모이니까 그냥 그 안에서 선수들한테 안겨서 울죠. 그래서 진짜 멋진 장면, 그러니까 가장 로맨틱한 축구에서 로맨틱한 장면을 보여주는 선수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을 정도니까 뭐 이 장면을 시초로 봐도 저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잠깐 그리고 영상 바티스투타가 원래 좀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어. 2002년 월드컵 때도 울었잖아요. 떨어지고 영국한테 바티의 눈물, 졌죠. 예, 바티의 눈물. 그리고 뭐 바티스투타가 이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바티골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바티스투타를 다 얘기하기 전에 골을 골을 넣는다고 넣는다고 해서 아, 바티골. 예, 바티스투타가 잡았습니다 하면 또 골이 들어가 있다. 바티골 이랬던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죠. 저도 2002년 영상을 좀 월드컵. 짧게 보고 있는데 이거 장면만 봐도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네. 감정이입이 딱 되고. 역시 뽕이에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얼마 전에 저 또 눈물 하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니까 이적을 했는데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인데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데 세인트루이스였나. 그러니까 관중들이 전부 기립박수를 보내요. 이 선수한테. 그러니까 타석에서 계속 울어요. 그리고 볼넷으로 걸어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경기 약간 외적인 그런 로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질문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정기원 해주신 다비드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관계자가 아닙니다. 질문 작성 이후에 저도 브리핑 자료를 접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경기장 퀄리티를 올려서 리그 퀄리티 또한 올리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버블 형태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월드컵 예선에서 사용할 경기장에 대한 계획이 조금씩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상암 외 어느 경기장이 사용될 수 있나요? 울산과 같은 경기장들도 시설이 좋지만 지방 경기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숙소 문제 또한 많이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포함해 두 곳으로 할지 한 곳으로 할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두 곳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다른 곳 이렇게 두 곳이요? 아니면... 하루에 두 경기씩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7일, 11일, 15일 네. 총 4팀이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네 팀이 하루에 네 팀이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경기씩. 이렇기 때문에 한 경기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고양 정도도 유력하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고양 혹은 인천에서 한 경기씩을 더 치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선수들의 동선이나 네. 버블이 지켜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이 버블이라는 보호막 안에, 방역 보호막 안에서 선수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숙박도 결국에는 이 선수들을 한데 모아놓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 정해지지 않는데 고민 중이라고 해요. 북한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근데 안 한다 해서. 이게 2차 예선 홈앤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를 하게 이제 뭐 90일 전에 협의를 합니다. 양 협회가 이 경기를 어디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관중은 몇 명 받겠다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AFC 주간 대회인데 우리가 경기 유치권을 따온 상황이라서 북한이 참가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노티스에 대한 마지노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가봐야 되는 알 수 있는 그래서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을 때 일정 조정과 관련한 부분은 전적으로 AFC가 판단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북한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북한이 해외로 나가려면 항공편으로 중국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중국은 무조건 2주 자가 격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유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 북한이. 북한 선수들이 오게 될 경우 2주 전에 중국에서 출발해야 2주 될 자가격리를 가능성이 하고 있는 와야 거죠. 되는 네. 거예요? 그거 뭐 풀어줄 수도 있겠죠. 여기 뭐 그럼 2주 먼저 출발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합의를 한다면은 그거는 정부에서 정하기 나름이니까 현재 정책상으로는 북한에서 외국으로 가려면 2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쿄올림픽 안 가는 이유도 이제 물론 당연히 코로나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이동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아마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과정도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럴 수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오기 그리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수들도 이동에 좀 어려움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소집 기간이 6월 4일이 첫 경기, 3일이 첫 경기여서 5월 31일부터 소집이 가능하거든요. 이 전에 들어오면 그리고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황의조 선수 혹은 황희찬 선수가 5월 중순에 들어와서 나는 뭐 몸을 만들어서 대표팀에 합류하겠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오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에 또 상업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에 들어온다. 이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온 걸로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뭐 면제라기보다는 제한적 동선만 허락하는 이제 부분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들어올 경우에는 2주 뭐 자가격리를 2주 해야 자가격리를 되나요? 하고 30일 5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거예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렵습니다. 네. 하여간 뭐 지금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잘 우리와는 좀 먼 나라 같은 느낌이 드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스리랑카 레바논?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선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방역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확진자들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그렇고 열리긴 열리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경기장을 정하더라도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곳에서 이제 모여서 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이번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기자회견장에 기자가 못 들어갔죠. 경기장 자체도 뭐 거의 안 갔잖아요. 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방송사는 사실상 거의 안 가고요. 예.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찍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다 해줬죠. 네. 뭐 그림 찍는 것부터 뭐 인터뷰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림을 늦게 줘서 저희는 방송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거는 뭐 TV조선의 문제니까요. 이종찬 기자의 전 직장이기도 하고. 네. 하고요. 자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목 맞고 쓰러졌는데 인종차별을 손흥민 다이버 논란. 정직하죠. 정직한 게 아니라 한심하죠. 저는 다이버 논란과 인종차별은 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자꾸 손흥민이 오버액션을 했네 안 했네로 연결시키는 건 저는 그 의미도 없고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판정은 판정대로 논하고. 그렇죠. 그렇게. 예. 근데 이거를 제목에 같이 쓰면 혼란스럽습니다. 혼난다. 예. 아 근데 이제 결국에 맨유 논점을 팬들이나 흐리는 이제 거예요. 이거는 인종차별의 SNS 에 논점을 찾아가서 흐린다고 봐요 저는. 댓글에 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발단이 계기가 된 거긴 발단이 하니. 되긴 했죠. 예. 근데 되긴 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흥민이 오버액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뭐 그렇게 이거 그 제목에까지 달 정도로 달아버리면 인종차별은 그러면 손흥민이 오버액션을 했으면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쓰면 여기 데스크에서 잘라. 이러면 저한테 혼나죠. 이렇게 또 제가 한 수 배워갑니다. 이때 제목은 한 가지 논점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제목에 웬만하면 물음표를 달지 마라. 어. 왜냐하면 물음표를 달아야 되는 건 또 있습니다. 근데 물음표를 다는 거는 이걸 말하는 사람도 확실치 아주 않다는 않다는 거잖아요. 느낌. 저는 저는- 들을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전형적인 유튜브 감성에 맞는 제목을 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 좀 더 많이 이렇게 꼬이게 할 수 있나. 정식 직원들은 계속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배가 얘기하면 좀 혼날 줄 알았다. 가르치려 고기를- 들어가서 자꾸 네. 정식 직원이 되니까. 정식 직원이 되더니. 아무튼 네. 뭐 두 가지 다 이슈가 있긴 있었죠. 그죠. 근데 저는 인종차별 이게 너무 심각했다. 그 글들을 많이 뭐 기사를 통해서도 보고 SNS로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피가 끓는 정도의 그 분하고 막 화가 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하다. 선을 그래도, 넘었죠. 예. 네, 딱. 그냥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서 그냥 화풀이로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라든가 FA에서 추적을 해서 네. 관중을 하는데 이 경우는 SNS에서 그냥 올렸다 됐으니까.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많이 지웠어요. 글들을 삭티. 마음은 또 약해.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뭐 조사를 해서 네. 뭐 이거를 퍼다 나른 사람까지 책임을 묻겠다 뭐 이 정도로 하는데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SNS의 맹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인종차별은 방치가 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버 논란을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네. 이거는 뭐 따로 얘기를 해볼 부분이겠지만 네.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8경기 만에 골을 넣었고 네. 개인 최다 정규리그 타이 14골째를 넣었습니다. 시즌 19골 이제 20골에 한 골이 다가와 있고 네. 손흥민 입장에서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맨유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챔피언스리그로 가려면은 맨유를 잡으면 굉장히 큰 그렇죠. 3점을 얻는 건데 너무 허망하게 무너졌죠 그 이후에. 경기는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경기 내용도 좋았고 사실 토트넘이 오랜만에 그래도 좋은 경기를 했는데 사실 좀 뭐 수비는 역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일단은 이 경기의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은 되게 상징적인 날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표현이 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흥미롭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의미 있다라는 표현도 조금 좀 부족하고 이날 어떤 경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을 추모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영국 왕실, 그러니까 21세기에 군주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왕의 남편이 죽었다고 대대적인 묵념과 추모를 하고 경기를 시작해서 그 경기에서 인종차별이 벌어진 경기여서 저는 굉장히 영국 문화적인 여러 가지가 굉장히 함의되어 있는 경기지 않나라는 경기와 양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의 이 이야기들을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사실 생각도 조금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프리미어리그 상황은 저는 인종차별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에 관해서는 더. 그러니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은 사실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일부 팬이겠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세계화 정책에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팬들을 보유한 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축구는 산업혁명 이후로 노동자들의 스포츠였는데 미국 자본이 들어오고 프리미어리그가 해외 자본을 통해서 세계화 정책을 쓰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값비싼 티켓값 그리고 그 높은 이제 중계권료에 의한
이제 수신료를 낼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그래서 해외 선수들이 막 영입되고 그런 것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갔을 때도 유니폼 판매원이라고 비하했잖아요. 저 선수는 유니폼 판매러 온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그리고 박지성 선수 뭐 바로 연결해서 지을 수는 없지만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에도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뭐 개고기를 먹는 문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많이 인식이 바뀌고는 있다고 하지만 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안에 굉장히 첨예한 갈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사회 분위기도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국이 점점 보수화되고 우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EU라는 틀 안에 묶여 있었더니 영국이 갖고 있는 이득보다 피해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영국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라는 걸 통해서 세계화를 했더니 자국 선수들은 점점 기회가 없고 경기장에는 특히 올드 트래포드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는 아시아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는, 아시아 관광객들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는 자리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부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아시아 선수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올드 트래포드를 갈 때 그리고 그 유럽 축구를 취재하러 갈 때마다 조금 이런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많죠. 우리 출장을 가도 그렇고 특히 우리, 유럽 쪽은 맞아요. 있어요. 우리의 질문, 우리의 관심 대상은 손흥민 선수고 박지성 선수잖아요. 그럼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손을 들 때부터 쟤는 분명히 경기에 대한 거 안 묻고 손흥민 뭐 혹은 박지성에 관한 걸 물을 거야. 그리고 질문이 나왔을 때 약간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손흥민 선수가 잘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날의 경기의 이슈가 손흥민 선수가 아닌 경우에도 한국 기자들은 그렇죠. 손흥민에 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출장비 받고 왔는데. 근데 그런 것을 약간 경기를 이해하지 못해 쟤네들은, 이런 문화도 사실 좀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저는 증폭되면서 이날의 이런 일은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굉장히 좀 불쾌하지만 또 어떻게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좀 더 답답한. 네. 저는 이런 상황 보면은 뭔가 과거의 우리나 뭐 지금의 우리라도 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왜 해외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를 취재하려고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 우리 K리그에 오는 동남아 선수들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아스나위 선수도 있었고 예전에 콩푸엉 선수도 있었는데, 그럼 그쪽 나라에 오는 기자들에 대할 때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번에 그 BTS를 칠레 어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막 네. 패러디를 패러디를 했다고 인종차별 논란이 잘해야 벌어졌는데, 돼요, 지금. BTS 나왔어. 지금 근데 이제 근데 과거에 우리도 뭐 블랑카로 영민을 그런 건드릴 식의 수 없어. 개그를 다 하지 않았나라는 게 한번 해보면은 한번 여러모로 우리를 또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근데 너무 그렇게 막 그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남아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 또 그 선수를 취재하러 온 동남아 기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 시각이 영국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상대적인 거긴 한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도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뭐 상대성 이런 걸로 어떻게 합리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흥민 선수는 해야 할까라는 사실 좀 고민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위치, 또 입지 그리고 실력이라면 물론 뭐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좀 강한 어조로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하듯이, 예를 들면 NBA의 흑인 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 흑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듯이. 근데 그게 또 되게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그렇게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데에는 NBA의 흑인은 주류예요. 네, 비중이 다른지. 네. 근데 유럽 축구 시장에서 아시아인은 사실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박지성 선수, 이청용 선수 모두가 겪었던 사실 부분들이에요. 예전에 이청용 선수가 어느 날 저 영국에 있을 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좀 좋은 옷을 샀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샀냐 그랬더니 자기는 솔직히 뭐 나이키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게 편한데 자기가 자꾸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패션 감각이 없는 나라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한국 대표가 되는 거죠. 그 네. 순간부터. 그래서 그 느낌을 봐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좋은 정장을 사고 뭐 어느 정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꼭 좀 좋은 옷을 입고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사실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면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인종차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남아시아 선수 얘기를 했었는데 뭐 피아퐁이라는 선수 태국 선수 잘 많은 사랑을 아시겠지만 받았죠.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고 태국 축구의 수준을 한국 사람의 인식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콩푸엉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와서 만약에 탑 클래스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겠죠. 근데 손흥민은 이미 거기서 탑 클래스란 클래스인데. 말이죠. 근데 그 지금도 거기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사실 좀 영국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할까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 그 흑인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들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는 이제서야 사실 처음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긴 힘들지만 아시아인들은 유럽에서 차별 중에 차별을 받는 그럼요. 네,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지역이기도 해요. 저는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이렇게 그룹 스터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룹 스터디는 그 그룹의 그 결과물로 평가를 받잖아요. 다 저랑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오는 좀 잘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잘했으면 같이 했을 걸? 아니 그래서 교수님이 그것도 사실 좀 기분은 상했는데 우리는 결과물로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팀워크를 발휘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줬는가를 니네는 그러면은 얘기해라. 그러면은 나는 그 부분을 감안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갑자기. 그랬던 기억도 좀 나고 그러네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모든 곳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네. 대부분 그렇지 않고 실력이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이정찬 기자한테 농담식으로 잘하지 그랬냐고 아니 맞는 했지만 말이에요. 잘하면 인정받습니다. 그거는 이렇게까지 이번 사실 SNS이기 때문에 이렇게 SNS라는 게 편향적이잖아요. 한쪽을 앞에 딱 대면 그쪽으로 다 따라가게 되는 몰리는. 나 거기까지 가서 댓글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게 욕을 하고 근데 싶나?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이끌려서 쓰게 되는 자기도 네. 충동이 계속 발휘되는 그런 과정에서 점점점 이게 확산된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출장 가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도 대부분은 안 그렇고요. 아주 기억에 남는 한두 가지의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대부분 이제 그 실력이 있으면 다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네. 그 정도의 선수가 이런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끊이지 않잖아요. 뭐 산체스도 받았었고 토트넘에 심지어 앙리는 SNS도 끊는다고 그 세계적인 선수가 세계적인 레전드가. 전설적인 선수가 그 SNS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많은 훨씬 다를 수 심각하고 있죠. 그리고 선수들이 받는 사실 상처들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번 겪을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이방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서 이방인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한국이 이상 좋다. 그렇기도 하죠. 역시 한국이 그러니까 제일 좋다. 더 이상 아무튼 좀 우리가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사실 없어져야 하는 거죠. 그건 절대로. 그러니까 참 외국 무대에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뭐 조수미 씨라든가 네. 그 거의 탑 클래스가 되는 스스로의 힘으로 진짜 외국인들 사이에 혼자 끼어서 이건 정말 대단한 정말 존경스러운 일인데 손흥민 선수도 물론 존경스럽고 잘하고 있지만 또 이런 게 불거져서 이참에 좀
좀 더 시끄러워서 네, 맞아요. 아니 좀 맞아요. 뭔가 네, 바뀌어지면 뭔가 좀 좋죠. 뭔가 분위기가 좀 더 바뀌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열변을 토하게 됐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지금? 경기는 그쵸 이번에 요 근래 보여줬던 토트넘 경기력에선 진짜 아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고 또 특히 맨유가 같이 전방 압박도 많이 하고 라인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토트넘이 그래도 기존에 잘하던 그런 역습 플레이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그나마 잘 된 것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선제골을 넣으면 더 불안한지 결국에는 역전을 해리 케인이 당해버리는 좀 조용했죠. 나는 뭐 그렇게 케인이 그렇게 많이 보였던 경기는 아닌데 일단 그래도 첫 골 장면에서는 그래도 케인이 원터 원터치 패스로 아주 좋은 패스를 해서 그 사실 골 들어가는 장면은 굉장히 이건 뭐 어느 완벽했죠. 어느 수비가 와도 막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에 패스가 무르르듯 이어지면 그거는 뭐 어떤 조직력으로도 사실 좀 막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이 그래도 제법 보였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후반 15분에 날렸던 결정적인 슈팅이 뭐 골키퍼한테 막힌 장면도 그랬고, 그러니까 토트넘에게는 이길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경기. 근데 여전히 아무튼 뭐 중앙 수비에서 벌어지는 그 불안함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철저하게 잘못 계산된 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에는 사실 좀 자원이 너무 넘쳐나고요. 중앙 수비 그리고 풀백 자원들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완벽히 깨진 데서 오는 이런 팀으로는 사실 4강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메뉴를 잡았으면 굉장히 좀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웨스트햄이 너무 잘해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웨스트햄도 그렇고 첼시도 사실 뭐 계속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6점 차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뭐 네. 그리고 남은 경기가 7경기 리그에서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뽕 작가가 제목에 달아놓았던 다이버 논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영국 그 뭐죠 심판위원회인가요? 네. 예, 거기서는 맥토미니의 그 팔 동작이 정상적인 그 뛰는 동작이 아니었다. 아니죠. 그 고의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심이다라고 이제 공식 인정을 했고 맥토미니가 친 것만큼은 확실하죠. 네. 일단 근데 터치가 있었죠. 근데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는데 한 거죠. 예,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뭐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다이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이버도 헐리우드 액션과 비슷한 그런 건데 이거를 제목에 달았다는 거에 전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아유, 다시 반성합니다. 한번 뒤돌아차기를 하고 네. 근데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얄미운 맞은 수준이 있죠. 이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들어 누워서 오랫동안 있었던 네. 그 부분에서 안 좋게 보일 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가능하고 가능하죠. 예,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서 넘어진 거는 오바가 아닌데 일단 들어 누워서 이제 누워서, 오랫동안 네. 그렇게 꼭 그러니까 심판이 보라는 약간 액션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 팀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엄살 떨어? 약간 엄살 이 정도의 느낌은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찌 됐든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고 이후에 이제 솔샤르 감독의 아들 발언. 네. 불을 지폈죠. 이것이 이제 인종차별에 불을 지폈다고 봐야죠. 그거 이 말 진짜 자체가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네. 손흥민을 완전히 대놓고 좀 비꼬면서 조롱을 했죠. 네. 해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표현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특히 손흥민의 성인 손을 이런 식으로 쓰면 그리고 자기 아들 밥 안 준다는 얘기가 이게 할수 아동학대죠. 아동학대죠. 이거는 그거를 굉장히 아주 이것도 굉장히 불쾌했던 건데 돈 받아 일어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또 후폭풍을 낳았죠. 그럼요.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솔샤르의 아들 사진들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밥을 안 줘서 이제 삐쩍 해골 사진도 올라오고 막 네. 그랬었죠. 근데 뭐 솔샤르 감독이 이런 아들 발언은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라멜라를 향해서 뭐 내 아들이라면 2주 동안 물과 빵만 줬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니면 평소에 언행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네, 제가 영어를 뭐 이렇게 들을 일이 없으니까요. 솔샤르 감독의 이 말을.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다이버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이빙이라는 축구에서의 다이빙이라는 것은 걸리지 않았는데 점프를 해서
그렇죠. 그 심판을 속이려는 행위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맞고 쓰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버라는 사실 조롱은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살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데 이건 전략이에요. 그렇죠. 어필할 네. 수 있는 누가 돼도 부분이죠. 아니 심판이 히스를 안 불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나 맞았다라는 거를 어필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냐면 결국에 얼굴을 가격하는 부분은 현대 축구에서 팔꿈치나 손을 통해서 그 이제 상대방의 얼굴, 목을 치는 동작은 바로 경고를 주게 돼 있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동업자 정식을 위배하는 반칙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꼭 손흥민 선수라서 저희가 두둔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눕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게 골로 사실 이어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심판이 리뷰를 통해서 경고를 줄 수 있는 장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해지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아파가지고 막 얼굴을 감싸쥐고 못 일어날 정도의 고통은 아니었을더라도 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히바우드는 다리 맞았는데 얼굴 감싸지고 그거는 좀 너무 심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신사적이죠. 조롱거리가 됐죠. 네, 네, 비신사적이죠. 조롱거리가 됐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끌어내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다만 그 부분이 좀 표현이 뭐 과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심판을 속이려는 동작은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죠. 보고. 속이려는 동작은 아니죠. 네. 그리고 맥토미니가 쳤지만 맥토미니도 고의로 얼굴을 치려고 치진,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지 얼굴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손으로 얼굴을 팔로 얼굴을 쳤을 때 경고나 퇴장을 당하는 경우는 헤딩 경합을 하거나 할 때 팔꿈치를 쓰는 그럴 경우가 때는 있고. 이제 사정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치면은 굉장히 이건 의도성이 있는 파울이지만 그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먼저 약간 팔을 약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는 동작이 좀 과하게 뻗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를 등진 상황에서 네. 돌아뛰는 상황에서 팔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는데 저는 좀 높았다고 봐요. 저도 높았죠. 높았다고. 네, 높긴 높았다고 봐요. 높았죠. 그게 결국 얼굴을 향해 있다라고 저는 좀 의도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팔을 쓰면 팔을 아래로 갈 수 맞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맥토미니에게 결국에는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결국에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도성이 인정됐으면 경고를 줘야 돼. 그러니까 전 줬어야 된다고 그럼 퇴장이죠. 생각해요. 경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손흥민 선수는 전략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고 그게 근데 결국에 골까지 이어졌다 취소가 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뭐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좀 볼이 한 3번, 4번 정도 터치가 됐잖아요. 네. 그 상황이 이후에. 좀 전개되고 그렇기 나서. 때문에 근데 바로 경고를 받고 딱 정리됐으면 이렇게까지도 그때 휩스를 불어서 그랬으면은 골로 안- 이렇게까지 골로 안 가고 그렇게 가지 네.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안 되죠. 됐을 네. 것 같긴 음, 한데. 네. 네. 그렇습니다. 에이. 자, 인종차별 논란. 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쉽진 않겠죠. 근데 하지만 이번에 좀 세게 들끓었기 때문에 좀 경종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 기사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 SNS 보이콧을 뭐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SNS는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죠. 에이, 저는 안 쉽지 하거든요. 않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안 하죠, 잘. 저요? 네. 네. 전 잘. 안- 오피셜 계정이죠 네, 사실상. 거의. 이마에 뭐 났어요? 네, 그래서 누가 팔로 쳤어요? 딱 손의 각도인데 이게. 이마가 맥토미니의 짱구 각도인데. 이마가 됐네. 아파요, 갑자기. 네. 쓰러져야죠. 네. 소셜 미디어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고 본인들이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이게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렇게 AI를 잘 활용을 하면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 네. 충분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신고를 맨날 하는데 왜? 그러니까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너무 낯뜨거웠어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얘기했죠. 뭐그 혐오스럽다는 뭐 등 아니 뭐 인종차별이 뭐 트위터에 있을 공간은 없다는 둥 충분히 그들이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뭐 제가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많죠. 뭐 삭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마치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하나 삭제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삭제할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접속자 줄어드니까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비겁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 갈수록 이제 세상은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제 가상의 세계 공간에서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모든은 아니지만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텐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작용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목 만리장성 다 넘었는데 아쉽게 놓친 도쿄행 티켓. 좋네요, 이거는. 좋았습니다. 일관성 있잖아요, 딱 제목이. 물음표도 없고요. 점점점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점점점을 쓰면은 압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좋은 말들을 압축시킬 수가 있어서 아주 필기 훌륭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물음표 좋았습니다. 네. 1차전도 아쉬웠고 네. 2차전도 아쉬웠습니다. 2차전은 더더욱 2차전은 아쉬웠고. 정말 2골 넣고 전반에 2골 넣고 야 가겠다 잘하면. 그렇죠. 선수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선수들이 완전 그러니까 투지가 네. 오히려 콜린 벨 감독이 2골 넣고 나서 막 더 막 뭐라 뭐라고요. 윽박 지르듯이 했죠. 빨리 들어가. 집중해. 네. 막 포커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참. 그 상황에서도 두 골을 넣었는데 그 중국 팬들 골도 멋있게 들어갔잖아요. 네. 선제골 아니, 같은 저는 거는 그리고 정말 멋있었어요 선제골. 오랜만에 진짜 감정 이입되면서 본 게 이게 뽕피디 되게 본인의 딱 그 생각이 딱 드러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정말 사무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봤어요. 우리. 저도 한번 혼났어요.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아니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지르게 되는 맞아요, 경기였어요 맞아요. 어제는. 아니, 일단 뭐가 걸려 있으니까 음. 이제 과몰입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디서 제일 이렇게 흥분을 했냐면은 애국가 딱 나오는데 그 중국 관중이 야유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2017년 때였나 그 러시아 월드컵 예선 때도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 그때 막 한 5만 6만 관중이 다 같이 막 애국가 제창할 때 야유를 퍼부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안 그래도 뭐 코로나 시국에 육성 금지 이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 뭐 그건 뭐 자기들 마스크도 안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자기 나라의 뭐 방역 수칙이 있으니까 14,000명 정도 왔대는데 14,000명. 근데 애국가에 야유 부르는 거 보면서 갑자기 너무 흥분하게 되더라. 이건 근데 진짜 이겨야 된다.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민족성인 것 같아요. 문화인 것 같아요. 애국가에만 그런 건 정의군. 아닐 거예요. 다른 나라 국가에도 다 그쵸.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게 응원 문화처럼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그럴 수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상대의 기를 죽인다라고 우리나라기 생각하겠죠.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좀 저희도 어제 좀 기분도 좀 나빴고 마지막에 좀 심하게 마지막도. 야유하고 막 네. 그 휘슬 소리 불고 네. 그거는 정말 배려가 아니죠. 그 죽으림을 다해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그렇죠. 저는 선수는 중국 선수들이 이제 침대 축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도 굉장히 많이 봐줬죠, 그거를. 근데 심판은 좀 나쁘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연장까지 가가지고 그럼요. 정말 눕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 먹더라도 침대 축구 하자. 하자. 근데 그거는 전 선수니까 그냥 봐줄 수는 있겠는데 그거를 손가락질하긴 그런데 심판은 정말 운영을 잘못했고. 심판 혼나야 돼.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올림픽을 못 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우리가 게 제일 골을 더 좋았는데. 넣었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고 또 핸드볼 비슷한 상황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VAR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고. VAR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선수들이 계속 심판의 콜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뭐 핸드볼이라든지 오프사이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손을 들고 계속 부심이나 주심을 바라보고 한 템포 두 템포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골 찬스도 몇 개 놓치는 걸 본 게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VAR이 있는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VAR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이런 거 보면은 좀 이 엄청난 오심,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네. 이걸 왜 못 잡아내지라는. 이번에 뭐 그건 또 골라인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뭐 분명히 안 넘어가긴 했지만 선수들이 이제 넣고 나서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VAR이 있으면 그냥 뭐 알아서 판단하겠지 하고 그냥 자기 플레이 그래서 너무나 이어나가면 되는 억울하고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 이게 비디오 판독의 부작용 같은 느낌. VR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도 우리가 그렇고. 예전에는 핸드폰 없던 시절에 약속 잘 지키고 만났는데 핸드폰이 지금 없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불안하고 맞아요. 왠지
VAR은 그런 거구나. 뭔가 신문물이 하나 이게 도입되다 보니까 또 그 없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 홈 그라운드의 이점을 잘 살렸다고, 그러니까 제일 잘 포장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결국 2차전을 홈에서 하는 게 이렇게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전 때 최소 비겼어요. 비겼어야죠. 그러니까 비겼어야 되는데. 아쉬웠죠. 뭐 특정 선수를 뭐 이렇게 좀 음. 나무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페널티킥은 진짜 안 줄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조금 더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어제 두 번째 골도 사실 안 줄 수도 있었던 좀 아쉬웠죠. 네, 뭐 근데 사실 여자 축구에서 그런 장면이 너무 흔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키퍼는 여자 축구에서 갖고 있는 사실 취약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김정민 선수가 물론 훌륭한 선수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대표팀의 골문을 막고 있지만 사실 여자 축구에서는 특히 골키퍼가 희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축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만세골이라든지 뭐 이런 골들이 사실 여자 축구에서는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위기만 사실 좀 잘 버텼더라면 후반 20분 정도였죠. 그렇죠. 예, 그 정도의 그 위기만 잘 넘겼다라고 한다면 한 24분 정도 됐겠네요. 그 위기만 잘 넘겼으면 우리가 조금 더 지키면서 네.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연장 전반에 왕슈앙 선수에게 한 골을 또 허용하긴 했지만 원정 다득점이 또 그 연장에서 있는 경기여서 한 골만 넣었으면 사실은 그쵸. 4대 4가 돼도 우리가 승부차기로 가지 않고 우리가 올라가는 아주 좋은 사실 상황이었는데 너무 지쳤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맞아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짠짠하죠, 마지막에. 네, 전반전까지는 진짜 정말 보이는데 뛰어가서 잡지 못하는. 네. 전반전까지는 너무 잘 뛰어주고 그리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 윤도교호 시절보다 뭔가 만들어진 축구를 하는 것 같아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서 기대를 했는데 한간에 이제 한편에 드는 생각은 이거 후반전에 좀 지칠 수도 있겠다. 많이 뛰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뛰었죠 네. 전반부터. 그리고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사실 없죠. 그쵸. 일단은 2골 이상을 넣어야 넣으니까. 사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고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에는 사실 좀 지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뭐 아까 왜 이민아 선수의 몸 컨디션이 어떤지 정확하게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이민아 선수가 조금 더 투입이 빨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저도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 근데 뭐 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 그랬겠죠? 시간까지 못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1차전에 또 조소연 선수가 있었으면 또 어땠을까? 조선 선수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첫 번째 골 터졌을 때도 그 중앙에서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드리블 칠 때 그거는 이건 진짜 클래스가 이게 다르구나. 탈아시아급이죠. 그거랑 이제 두 그런 번째 드리블이 가능하다는 건 또 크로스도 완전 감아서 네. 때리는 발목 꺾어 때리는 양발 그런 드리블 크로스? 치면서 그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이제 상대방의 자책골이긴 했지만 그 조성현 선수의 헤더는 이거 피지컬이 남다른 것 같아요. 무슨 호날두 헤더 보는 것처럼 막 점프해서 뛰어와서 이렇게 공이 그냥 딱 꽂혀버리는데 돌고래. 이거 거의 막은 게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화면 그러니까 예전에 전 진짜 여자 축구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조소연 선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도 물론 기술적으로 훌륭하고 화려하지만 조소연 선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뛸 때의 그전에 그 장슬기 선수 제일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장슬기 선수도 좋아요. 장세기는 좋아하는데 제 원픽입니다. 너무 조소연 열심히 선수는 뛰어갖고. 진짜 화면 밖으로 에너지가 좀 전달되는 느낌. 이 선수가 파워가 갖고 뭐 있는, 어마어마하죠. 보고 있으면 약간 그 뭔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럼요. 공을 잡으면 그리고 되게 좋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표팀에서는 좀 합류가 늦은 바람에 뭐 좀 1차전에 함께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오랫동안 대표팀 주장을 해왔고 조소연, 지소연 이런 선수들에게는 사실 마지막 올림픽 도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더 하죠. 4년 뒤. 3년 뒤인데 뭐 네, 이제. 올해 땅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조소연, 지소연 선수는 사실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자 축구에 대한 사실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한국 여자 축구가 시작돼서 굉장히 제대로 된 팀도 없을 때 사실 시작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소연 선수나 지소연 선수가 축구를 할 때는 여자가 축구를 왜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시절에 사실 시작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팀에서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던 데에 대한 서러움이 되게 컸고 지소연 선수도 그렇고 조소연 선수도 그렇고 사석에서 만나면
제일 많이 저는 한테 물어봤던 얘기가 남자는 요즘 뭐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상황과 남자 팀을 늘 이렇게 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선수들이어서 여튼간에 좀 올림픽을 가서 그래도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사실 되게 좋은 기회였거든요. 피날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실 남자 축구하고는 달리 여자 축구는 아시아가 굉장히 강해요. 아시아 예선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북한은 불참했고 일본은 개최국이라서 빠졌던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사실 가능성이 높았고 정말 눈앞까지 왔죠, 왔었었는데 그리고 2대0 2차전에서 원정에서 2대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서 뒤집어서 정말로 눈앞에 올림픽 티켓이 있었었는데 그걸 지켜내기엔 우리 선수들이 너무 지쳤었던 거죠. 연장으로 가는 순간 네. 예감은 했습니다. 그런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예감은 축구를 봤는데 들었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중국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 했기 때문에 더 지칠 거라는 예상은 했었고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역시 우려는 현실이 됐고요. 4년 뒤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죠. 당장 여자 월드컵을 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이로 네. 보면 뭐 사실 30대 그쵸. 중후반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자 축구는 도쿄올림픽에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강채림 선수, 강채림 어우. 선수는 아주 기대가 되더라고요. 골 넣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음. 가마 차는 거 보고 논스톱 강차가. 슈팅 이런 것도 보면 임팩트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달려 들어오면서 왼발로 갖다 대는 게 부정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뜰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은 상황인데 아주 잘 갖다 대죠. 하여튼 뭐 소득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남은 거는 별로 없었지만 그리고 뭐 콜린 벨 감독에 대한 기대도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저는 1차전 때 사실 중국 선수 개인기에 많이 밀렸잖아요, 저희가. 정말 역부족이었죠. 역부족을 보면서 그리고 콜린 벨의 그 단아하게 넘어간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저렇게 그 정갈하게 플레이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콜린 벨이 별로 그 큰 도움이 안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했었거든요. 전반 그 1차전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밀리는 걸 보면서 외국 감독을 해도 안 되나? 조금 1차전은 감독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2차전을 보면서 그 원터치 패스로 딱딱딱딱 주고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중국이 개인기를 보일 틈을 안 줬죠. 네. 전반전은. 그런 거 보면서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1차전을 철저히 분석했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그 벨 감독은 사실 1차전을 보고 전술적으로도 물론 준비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선수들에게 동기부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사실 전술적으로 또 변화가 잘 맞아 떨어지긴 했죠 2차전에서. 근데 좋은 지도자고 그리고 선수들을 아끼는 것도 조금 느껴지고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올림픽을 나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아쉽습니다. 지난주엔 주중 경기, 주말 경기가 있었는데 주중 경기에서는 일단 울산과 FC 서울 경기가 좀 많은 후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경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 세 번째 골 네, VAR 판독이 오심이었냐, 옵사이드였냐라는 논란이 있었죠. 크로스가 넘어온 다음에 김태환 선수의 발에 맞고 뒤로 흘렀고 이동준 선수가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서울 팀이나 이제 서울 팬들이 주장하는 거는 김태환 선수의 발에 맞았던 순간에 이동준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가 아니지만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에 김태환 선수의 위치가 옵사이드 아니었느냐.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골은 취소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억울함이 있는데 사실 동일 선상 정도로 저는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뭐 충분히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옵사이드로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여튼 심판평가위의 판단은 정심이다. 라는 게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 팬들의 마음이 더 좀 안타까웠던 점은 지난 시즌 서울의 주장이기도 했고 사실 뭐 서울의 핵심적인 선수죠. 고요한 선수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복귀를 했는데 김태환 선수한테 무릎 부위를 걷어차이면서 복귀전에서 사실 큰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또 당분간 또 상당 시간 재활을 하게 됐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리고 고요한 선수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은 심지어 파울도 그 선언이 안 지적되지 됐죠.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심판평가위에서 오십니다. 경고가 나갔어야 되는 장면이다. 라는 평가가 그렇죠. 나왔죠. 굉장히 위험한 더 큰 부상이 될 수 거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발이 정도로 그렇게 막 꺾였기 때문에 촉촉할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그렇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로우킥에 가까운 이게 김태현 선수가 참 그러니까 무릎을 너무 그러면 큰 반칙이 그러니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김태환 선수가 갖고 있는 뭐 파이팅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그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너무 거칠어서 그게 상대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선수 생명까지 예, 위협을 한다면 그거는 본인도 그러니까 물론 갖고 있는 파이팅 뭐 에너지 다 좋지만 그리고 축구라는 종목이 몸싸움이 불가피한 종목이고 하지만 좀 뭐 지금 와서 돌아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좀 안타깝죠. 고현 네. 선수가 네. 입장에서는 특히 서울 팬 입장에서는 화날 것이고 네. 올 시즌에 특히 좀 이런 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협회가 과거에는 이제 연맹에서 그 심판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협회로 일원화됐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심판 관리는 다 협회 일원화된다라는 이제 추세에 따라서 심판이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게 됐고 그 뒤로 심판평가위를 열고 그 결과를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요. 근데 오히려 구단 입장에서는 과거에 연맹에서 할 때가 소통이 더 잘 됐다. 그러니까 연맹에서 할 때는 우리가 협회가 계속 꼬여요. 올 네. 시즌 보면 한일전도 그렇고 협회 네. 인사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저는 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고 지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심판이 갑자기 VAR 콜을 듣고 확인을 하러 가서 골을 취소하는 장면들이 생깁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팬들은 이게 뭘 보는 건지 모르잖아요. 왜 보는 건지 맞아. 그리고 취소가 되면은 막 이미 다 좋아했는데 취소가 되면 왜 왜 취소가 된 취소했는지.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광판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는 사실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뭐 야구 같은 어떤 경우도 거에 대해서 보고 있다. 하고 핸드폰으로 중계 보잖아요. 적어도 전광판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혹은 그렇네. 장내 아나운서가 음.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아나운서가 지금 어떤 장면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아.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 골은 취소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장면은 알려줘야 팬들이 자꾸 이렇게 되면 심판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결국에는 리그를 대살깍깍 먹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지적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뭐 울산에게 아쉽게 졌고 또 포항에게도 주말 경기에서 졌어요. 네. 포항의 송민규 선수가 또 돌아오자마자 복귀하자마자 헤- 골을 터뜨리면서 송민규 선수는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헤딩을 잘 넣는지 모르겠어요. 와. 올 시즌 4골 중에 3골이 헤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위치 판단을 잘하고 위치 선정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랑 또 제가 보기에 나이에 비해서 피지컬이 좀 갖춰진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그 나이 되면 좀 뭔가 약간 피실피실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기가 송민규 선수가 낭창낭창한 느낌 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송민규 그렇지 선수가 않고 스스로 짠한. 자기를 노안이라 그러잖아요. 몇 살이죠? 올림픽 대표가 되는 나이니까 어리네. 23세 이하죠. 스스로 노안이라고 하니까 얼굴도 99년생이에요, 갖춰져 있고 99년생. 몸도 나이에 비해 99년생이에요? 어린 나랑 한 선수- 동년배로 보이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정식 직원 되더니 아주 감을 진영아, 넌 잃으셨구만. 95년생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난 이 경기를 보면 김기동 감독이 지난해 사실 뭐 화성룡 기자가 이 자리에 와서 막 얘기한 적도 있지만 뭐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오퍼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남은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강상우 선수하고 송민규 선수를 잡아달라는 뭐 그런 이야기였다고 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아, 강상우 그렇죠. 선수가 일단은 이 첫 번째 골 장면도 보면 강상우 선수의 돌파에서 시작돼서 거기에 코너킥으로 이어졌고 강상우 선수의 코너킥에서 시작된 게 송민규의 골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중요한 이 둘이 이 팀에서 그러니까 이 6경기 동안 2무 4패 하던 팀의 그쵸.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은 두 콤비.
사실 이제 포항의 핵심 그 축이에 김기동 감독님이 아니었나 제일 처음에 시즌 초반에 얘기 드렸는데 알고 보니 송민규와 강상우 선수 여기였다. 어제 외국인 선수들 되게 좋은 선수들 뭐 들어왔다고 하지만 역시 이 두 콤비가 있어야 이제 포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본의 아니게 웃음을 준 물리치 성남의 뮬리치 네. 선수도 화제였죠. 참 호감 캐릭터야. 이게 덩치에 안 맞게 귀엽지 않아요? 어. 되게? 근데 벗는 아 왜 벗었지? 안돼가 입이 절로 나와. 아차차가 되게 날 때는 안돼. 뮬차차. 벗었어 근데. 되게 귀여웠죠 좀. 귀엽지 않았나요? 키가 2m 3cm인가. 근데 딱 벗은 다음에 얼굴 감싸지는 게 너무 괜찮아 해주고 싶은. 그 심판의 리액션도 상당히 심판 이게 너무 막 웃잖아요. 웃으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 심판은 약간 유희관 닮으셔갖고 또 약간 정감이 넘쳤는데. 근데 사실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았어. 많았고 네. 굉장히 위험한 사실 순간이죠.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는 2대 가슴이 0이 철렁해요. 됐지만 여기서 만약에 한 골 실제로 뭐 위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만약에 한 골을 뭐 허용해서 2대 1이 되면 분위기가 확 넘어갈 수도 쭉 있는. 넘어가죠. 그렇죠. 한 명 적고 또. 네. 그리고 뭐 경고 있다 없다를 몰랐어도 요새 유니폼 벗는 건 진짜 뭐 어디 뭐 리그 맨 마지막 경기 뭐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 이런 극장골 정도 잘 안 넣었을 하는데 때. 네. 이렇게 중반부에 경고를 감수하고까지 이렇게 근데 벗는 거는 첫 번째 골 넣었을 때도 약간 여기를 이렇게 아, 잡았나? 맞아. 이랬어. 약간 벗고 싶었던 거 약간 같아. 자신감이 있으신가 습관적으로. 보다. 약간 습관 아니었어. 복근의 자신감이 약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성남 큰 웃음을 줬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남 FC에서 올렸던 영상 중에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온 건 처음 봅니다. 김남일 감독님이 그 뮬리치의 엉덩이를 한번 세게 아. 걷어차는. 저도 봤어요. 야 그게 조회수가 30만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부럽던지. 그게 빠따였나요? 너무 웃겨. 아무튼 메다리가 성남은 빠따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 3위예요? 의외로. 예. 네. 지난 시즌에도 반짝했었죠. 그때 한 4월 그때 5월쯤이었나요? 그래서 아니요 첫 달. 그래서 이달에 감독상도 네, 타시다가 첫 달에 그랬는데. 잘하고 그 뒤로 좀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성남은 문제는 갖고 있어요. 그 골을 넣을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서울이 갖고 있는 문제가 같죠. 서울도 지금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원톱에서 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경기마다 원톱을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문제 그리고 성남은 그래도 그 문제를 뮬리치를 통해서 좀 해결하는가 했는데 이제 이런 실수를 장렬하게. 하면, 네, 좀 아쉽죠. 징계는 없겠죠. 이렇게 몇 경기 못 나오게 하거나. 일단은 수비는 성남은 굉장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마상훈 선수 뭐 아주 그렇죠. 예, 그 앞뒤로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강한데 앞뒤로 이렇게 반짝반짝하신 분들이 예, 아주 지금 뭐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북의 백승호가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마지막 강원대구가 아니고 전북 인천이죠? 이승기가 강원 선수인가요? 이적했습니다. 정식 직원 대상이 정말 감 떨어져서 우리 네. 혼자 스코어도 큰일 났네. 틀렸죠? 네. 5대 0인데 이거 복붙을. 팀을 이렇게 써놨었구나. 네. 날카로운 주바페한테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복붙을 조심히 합시다. 백승호 선수 경기 뭐 아직 경기력을 논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뭐 일단 뭐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시험 삼아 전 되게 빨리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몸한 경기력 뭐 테스트 차원에서 넣었겠죠. 그래도 뭐 중간중간 이제 뭐 번뜩이는 볼 터치는 몇 번 보여주긴 했었죠. 그 특유의 약간 뭐 뒤로 빼는 퍼스트 터치 같은 건 보여줬는데 긴장한 아직까지는 거. 확실히 좀 폼이 완전하게 올라오진 않았으니까 경기력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K리그에서는 역시 전북, 울산 뭐 쭉 잘 나가고 있고 울산은 그리고- 또 심지어 한 네. 명이 일찍 10명이 퇴장당했음에도 싸워서 불구하고 결국에 승리를 그 거뒀으니까. 경기는 사실 저는 봤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솔직히. 마지막만 재밌었어요, 마지막만. 마지막만. 네. 그런 게 이제 마지막에 본 사람이 승자다. 네. 마지막 5분만 보는. 홍 감독의 사실 뭐 교체가 잘 통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를 교체 투입했고 그다음에 김인성 선수를 교체 투입했는데 결국에 이동준 둘이 선- 넣었죠. 둘이 네, 합작해서. 합작해가지고 그리고 박구 선수가 일단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전에서도 뭐, 잘했고요. 네, 울산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다시 상승세를 좀 타는 분위기 그리고 전북의 독주로 가는 거를 지금 잘 그래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 맞아요. 3위서부터는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승점 12점이 네 팀이에요. 서울, 네. 강원, 수원, 제주. 3위에서는 지금 언제든지 7, 8위로 떨어질 수 있고 7, 8위도 언제든지 3위권으로 올라올 올라올 수 수 있죠. 있는 그러니까 항상 중위권이 재밌으나- 굉장히 네. 치열해졌습니다. 자, K리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주말. 토토나 하시죠. 아, 마지막으로. 자 갑니다. 자, 주 앞에 수원 FC 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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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흐름으로서는 강원이 뭐 근데 지난번에 서울승에 다 거셨다가 지금 서울승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 그래도 분할 저도 강원. 분할 투자를. 그래도 강원. 저는 그 무승부 가겠습니다. 오, 그래. 분할 서울 대 대구. 정식 직원 되더니 아주 안정을 택하고 있어. 무슨 서울. 뭐. 서울 대 대구. 서울 가자. 저도 서울. 아 또 삐딱해지고 싶은데. 오늘 밤. 아, 삐딱해도 돼요. 전 대구 갈게요. 네. 인천 제주. 아, 제주. 제주. 저 인천이요. 제주. 광주 포항. 포항. 저도 포항. 포항. 어려운데 삐딱해, 포항. 지금. 네, 포항. 수원 울산. 아 이거 박빙인데? 박빙. 수원도 잘하고 울산. 울산도 잘해. 수원. 수원이 요새 조금 좀 흔들리죠. 다시 또, 네, 네. 수원이 조금 울산으로 그래? 울산. 그럼 울산. 순위대로 가야 돼요. 헷갈릴 네. 때는. 뭐 했어? 너 울산에서? 울산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북 대 성남. 전북입니다. 전북. 아 성남이 근데 또 묘로 우리 우리가 친구 한번 해볼게요. 네, 가능하죠. 예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